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25년 1학기 기말고사 덕소고등학교 2학년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적중 분석 영상입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영어과 이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영어과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수학과 양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이현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이 영상을 보는 저희 학생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제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민망해할지인데 뭐 우선은 전체적인 좀 시험 난이도부터 제가 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들께. 일단은 우리 덕소고등학교 꾸준히 계속 해오셨다 우리 서영쌤께서 보시기에 네. 이번 덕소고2 난이도 어떠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덕소고 2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고요. 사실 시험의 어떤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전 한 3년 전보다 비교해서 최근 작년 그리고 올해 2학년 진도가 오히려 1학년보다 반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이 어려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대신에 평소 이제 다른 학교들 내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뭐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안내문까지도, 그리고 막 가끔은 이제 도표도 출제가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뭔가 너무 내신으로도 출제되지 않는 것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이걸 뭘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공부를 좀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유형이었는데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덕소는 선생님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험 스타일이 어떤 선생님이 학년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 2학년 선생님은 뭐 명성이 자자한 제가 이제 DH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H 선생님이 뭐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DH라는 선생님 하셨는데 이제 이 선생님의 스타일은 모의고사 대비를 이 선생님 시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일단은 할 수가 없고 모의고사랑 완전 동떨어져 있고, 대신에 이 선생님은 내용일치랑 어법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일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내신에 전혀 안 나오는 유형들이 내용일치로 출제가 되고요. 그 내용일치가 굉장히 좀 조잡하고 너무 꼼꼼한 부분을 물어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지문에 대해서 너무 쉬운 지문이니까 좀 대충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문에서 이번 시험에도 은근히 좀 뒤통수를 맞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유형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세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영어 난이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하하 정도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 교과서가 범위에 들어가는 가스나 아예 프린트로 이 문제 똑같이 낼 거야를 나눠주셨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부할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면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시험 범위야 라고 지정된 게 15지문의 이제 해커스 지문인데 여기서는 문법 문제도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다 라고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15지문 해커스가 전부였고, 그리고 앞서 서영쌤이 말씀하신 것들에 빗대서 같이 말씀드리면 도표 내용일치 이런 것들의 수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쉬운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문제를 내긴 내야 됐으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되게 세부적인 것들을 묻게 되고 그런 형태인데 역시 문법도 안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13문항이 전부 다 외부 지문, 완전 랜덤 모의고사에서 13문항이 나왔고, 다만 아이들이 여기서 좀 갈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은 교과서랑 해커스 지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맞추셨어야 됐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3문항이나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에 그 DH 선생님과 같이 했을 때도 느끼셨었겠지만 문법을 워낙 좋아하시고 내용일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게 이제 2학년이 돼서도 이번에는 외부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따서 덕소고등학교 2학년에 거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법인데 이제 A부터 뭐 거진 H, 뭐 G까지 해서 옳은 걸로 묶은 것, 뭐 틀린 걸로 서로 짝지어지는 것 이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의 변별력을 구별하긴 했으나 나머지 문제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쉽게 출제돼서 공부를 어느 정도 최선을 좀 다해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높은 점수 받으셨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1학년들하고 좀 비슷한 경향인데 원래 잘했던 친구들 조금 방심했으면 바로 좀 등급이 떨어졌을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건 우리 학교 쉬워 라고 생각하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치시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좀 고민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찌됐건 이 외부 지문 문항을 처음 보는 지문이다 아니다 라고 상관없이 어찌됐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정시다 나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러다 나는 뭐 정시만 준비한다는 친구들도 사실상 이건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거기 있는 그 쉬운 지문도 본인이 해석 못해서 틀리는 거면은 정시 그렇게 준비해 봐야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 내신하는 학생이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든지 간에 정시 준비 꼼꼼히 하면서 그 부분이 결국 이 내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 이번에 너무 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쉬웠지만 그럼에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시험이었다 정도로만 영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어땠나요? 쉬웠나요? 일단은 덕소고 이 수원 이번에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끔씩 이제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뭔가 킬러 문항이 늘었다 아니면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개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덕소가 약간 첫 페이지에서는 뭔가 좀 쉽고 직관적인 대신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을 좀 끌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계산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끌리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기초적인 계산 문제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정보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뭔가 정보를 준다거나 풀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들을 난이도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점을 좀 높게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중간고사는 이번 기말고사는 저번 중간고사 때 범위를 일부 포함해서 범위를 좀 더 늘린 상태로 기말고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높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좀 허탈하거나 어려웠던 학생도 꽤 있었을 거고 동시에 그 중간고사 때 포함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서 오히려 되게 나는 중간고사 때 공부해서 이 범위는 잘 알아 하고 그 외 범위에만 좀 집중한 학생들이 한번 당할 수 있고 좀 당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 단원 같은 경우는 같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엄청 쉽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정보로는 1컷이 94. 근데 이제 1컷 94는 그럴 수 있는데 2컷이 88.4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 2등급 안에 애들이 이제 이만큼 있고 뭐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제 수학답지 않은 난이도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이 확률과 통계는 늘 문제가 되는 게 메인으로 지금 수학 1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학 1 공부를 충분히 하면 이제 제 수업에 들어와서도 수학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어필을 하죠. 제 확통 수업이 아님에도.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는 지금 봐서는 국어의 한 과목 정도라고 생각해주고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신에 수학은 수학 1을 더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쪽 성적이 더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자칫하면 이 확률과 통계는 소홀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좀 그런 과목으로 치부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가성비가 되게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쵸. 조금만 해서 성적 조금만 해서 내고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과목이고 물론 이제 2학기 들어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도 범위가 앞에서부터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틀린 것들을 보면 중간고사 때 오히려 잘 맞췄다가 그 이후로 좀 기억을 잊어버린 문제들 같은 경우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주고 좀 체크를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이 난이도에서는 오히려 수원하고 되게 밸런스를 좀 맞춰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조금 어떤 교훈이나 후회가 된다면 방학 때나 2학기 때 한 번은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다음 시험 계획에 대해서 분명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낀 바들이 있을 텐데 저희 2학년 영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서 서영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단은 아이들 약점에 대응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저희 2학년 아이들 약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이제 저희가 매번 시험 끝날 때마다 1대1 상담을 다 진행을 하는데 1대1 상담할 때마다 제일 많이 오는 피드백이 선생님 이거 선지 단어를 몰라서 못 골랐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슬슬 영어도 이제 전 정시 파이터예요 라는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정시를 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를 피해서 사실 정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는 사실 수시보다 이 정도 수준의 수시보다 훨씬 더 높은 단어 수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걸 준비를 하든 가장 약점인 단어를 회복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맞춰서 저희 방학에는 이제 좀 더 모의고사 단어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좀 단어의 활용이나 그 다음에 맥락적인 거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어휘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 아이들이 그런 어휘 수업을 좀 이제 저희가 따로 개강을 한 적은 없는데 좀 이번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보면은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이게 대치동이나 분당 쪽에서는 어휘 특강을 따로 열 정도로 집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방학에 좀 2학년이 이제 약간 겨울방학도 대비하는 느낌으로 체험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최준쌤은 또 어떤 부분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네, 우선 서영쌤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그 어휘 너무 좋은 게 단순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 저는 학생 때 접두사의 의미 가지고 확장시켜서 외우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중심으로 외우고 동의어 반의어까지 같이 잡으시면 이 친구들은 그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좀 제가 집중하는 친구들이 우리 3등급,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 특징이 보통 이럽니다. 그 지문을 볼 때 문장을 처음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당황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는데 또 다음 문장 끝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그러다가 처음 끝까지 다 읽었는데 내용은 또 기억이 안 남아요. 네. 들은 게 없고 읽은 것도 없고 내용은 해석하는 게 급급하니까 이해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일단 따라가는 게 바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1학년 때 이미 구조 분석은 다 맞췄어야 했으나 그게 안 됐던 친구들인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지문을 앞으로 백날 천날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의미가 없고 다만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꼼꼼하게 구조 분석하고 이 지문 하나가 어떤 글의 구조를 갖고 있고 주제 다음에 예시가 이어지고 예시 다음에 이거는 뭐 비유적 표현이고 삽입이 왜 나왔고 이런 부연 설명은 왜 들어가고 그리고 올소와 같은 개념들은 왜 시그널이 쓰였는지를 전부 이해해야지 보통 이렇게 공부하셔서 한 지문당 대략 30-40분 정도를 분석하는 데 쏟으시면 이 한 지문이 10지문을 학습한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장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내가 이걸 이해시키겠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문제 맨날 100날 기출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어봐야 절대 실력 안 내시고 해서 요거 중심으로 좀 제가 많이 끌어갈 거고 글을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출 단어들은 아까 서영생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휘와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지문 속에서 단어를 보다 보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인 경우에 이 친구들은 이제 우선은 모의고사는 사실 대다수가 이 친구들이 이제 1, 2등급이 이미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상 이제 패러프레이징
모의고사에 있어서 그것 좀 준비를 하되, 제가 말할 때는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냥 같은 뜻 다른 표현만 잘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바래요. 친구들이 공부할 때 뭐 우리 예컨대 지문 중에 스트레스가 개인의 역량을 조작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그냥 조작을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앞에 있는 첫 문장의 소재가 스튜던트였던 지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즉 바꿔 말하기, 즉 같은 뜻 다른 표현 찾기, 요 식으로 본인이 글의 내용을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본인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해하는 그 문해력적인 능력을 좀 초점 맞춰서 지문 분석에 힘을 좀 쏟으시면 훨씬 더 견고한 1등급으로 완성될 겁니다. 거기에 어휘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니까 굳이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쪽에 좀 초점 많이 맞추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왔거나, 특히나 이번 시험에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수원 기말고사 범위가 아무래도 사실 와부고 수원이랑 똑같긴 하지만 삼각함수의 활용이랑 수열 범위가 아무래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두 단원은 아무래도 좀 계산 과정도 길고 숫자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잘못 풀었는데도 계속 풀다가 시간 쓰고, 맞는데도 계산이나 아니면은 뭐 고민을 하다가 늦춰지고 이러면서 점점 사실 시간이 끌리고,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시간 압박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만약에 문제가 아예 몰랐으면 뭔가 좀 더 개념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접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부족했다거나 하는 문제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는 거였는데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게 저점이 높아져서 시험의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뭔가 되게 킬러 문항이 늘어나거나 사실 이랬던 건 아니라서, 지금 만약에 이번 시험을 보고 아쉬웠던 학생들이라면 사실 대부분 뭔가 풀어봤는데 복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미숙해서 받거나 배웠던 거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됐거나 아니면 뭐 시간의 압박을 받는 부분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원의 시스템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클리닉을 좀 클리닉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2학기 때 나가는 과정이 이제 수투인데, 확률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 수원 과정이 이제 수투로 바뀌게 되는데, 수투는 아무래도 미분과 적분의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 이해와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만약에 복습과 연습이 부족했던 학생들이라면은 그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채워야만 이제 수원 때 이번 기말고사를 보면서 아쉬웠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계기로 좀 더 수원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능이 사실 눈앞으로 다가왔고, 그걸 이제 대비해야겠다는 마음들이 되게 크고, 심지어 그게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다가올 텐데, 이제 덕소고의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2학년 때 확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를 갈 거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과를 갈 거고,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정할 학생이면은 미적분이 가뜩이나 양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은 고3을 올라가야지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사실 만약에 정시까지 노려본다거나 아니면 정시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이과 학생이라면 그게 아무래도 큰 단점이 될 수 있어서 여름방학에만이라도 좀 미적분을 좀 더 배우고 기초를 좀 다져갈 수 있는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관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제이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현욱쌤은 어떤 생각? 확통은 통계입니다. 네. 이현욱의 통계. 네. 통계가 들어가는데 앞에 범위도 누적이 돼요. 그런데 독서고 문제는 새로 들어가는 단원이 문제 출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통계가 뒷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걸러질 애들은 걸러지는 거죠. 확통에 별로 미련 없다. 남자는 미적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확통 쪽은 조금 버리는 친구들 생깁니다. 네. 내신 챙기는 애들만 챙기고 점수는 높아요. 1, 2등급은. 근데 나머지가 이제 점수가 안 좋은 거고 통계 정말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개념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전체를 한번 다루는 방법,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넓은 범위를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보이고 적게 공부하고 좋은 점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좀 이런 어떤 다양한 공부들을 해보는 거. 독서 친구들이 고2 때 많이 방황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들 있나 봐요. 뭐 몸들도 만들고 좀 여유들이 있는 모습들을 아주 사실상 지금 제가 매년 뭐 적중했습니다가 아니라 매년 독서고 2학년들은 다 몸을 만들어요.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못 만들지 마시고 수능 준비들을 좀 하면 3학년 때 약간 다른 길도 보일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뭘 다른 거를 좀 진행하시면 탐구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영어도 성적 올려야 되고 국어 시간 오래 걸리고 수능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 앞에서 팔굽혀펴기 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애들 수능이 1년 남았다고 봐야 되죠. 여기 2학년들은 여름이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사실 여러분들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거고 내신 계산하시면 내신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1년도 안 남았으니 정신 진짜 차리시고 공부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2학년 친구들 그나마 괜찮은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 7등급이었고요. 네. 저 올 7등급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고생을 하시는군요. 저희 애기들한테도 얘기 많이 해주는데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서 4 갔고 그러다가 고3 때 1, 2가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해주고 싶었던 게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유독 점수가 낮은 아이들한테 마음이 좀 많이 가나 봐요. 제가 많이 못 해봤었어서 충분히 시간 있고 충분히 가능하면 되는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돼서 해야지 하면은 재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하셔야 되고 우리 수시하는 학생이든 정시하는 학생이든 주어진 일에 좀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가볍게 우리 덕수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적중 분석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적중 분석 물론 2학년 친구들이 적중 분석을 자세히 보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미 학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저희들의 설명으로 충분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줄 때 자세히 안 읽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적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들도 전부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향후 있을 특강 계획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단인가요? 다시 한번 네, 상단에 블로그 링크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저희 블로그 이제 학원에 관련하고 입시 그리고 학원 이제 강좌나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자주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사실 학원에서 제이스 선생님들 맨날 잠도 안 자고 8시에도 문자를 받고 새벽 2시에도 문자를 받고 아침에도 보고 이러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뭐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런 뭐 강의도 계획도 하고 뭐 적중 분석 같은 것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자주 둘러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뭐 다른 자녀들 뭐 친구들 다 좀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애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대학 보내겠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해야죠. 해야 대학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입시나 다른 것까지도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1년 반 뒤에 대학 합격증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학생들 이름을. 순간 오. 너무 제발 부탁하고 싶어서. 저희만큼은 바라지도 않으니 저희 3분의 2 정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덕소고 2학년 제이스 에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